이게 오죽하면 이제 이게 공개를 안 하니까 맞아요. 그 네티즌들이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공식성상에서 지금까지 입었던 옷들이 총 몇 벌이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장신구를 했는지 찾아냈는데 일단 총 178벌을 입었어요. 와. 뭐 코트부터 뭐 롱재킷, 원피스, 투피스, 뭐 바지 정장 이런 거 거기다 액세서리가 또 한 207개. 야 이걸 어떻게 다 세줬을까? 그거를 제가 기억으로 트위터 계정이었나? 어. 김정숙 여사 옷장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아, 그래? 그래서 그런 계정도 있냐? 저것만 올리는 그런 계정이 있어요. 어. 그래서 거기서 막 어. 모았던 그 막 가격, 옷 이런 거 다 정리해가지고 올리는 SNS 계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진만 봤거든요. 예, 아무튼 근데 우리들 내치디 대단하잖아.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너도 아마 명품 이런 거 딱 보면 잘 모르지. 잘 몰라요. 나도 잘 모르는데 여성분들은 되게 잘 알아. 특히 좀 관심 많으신 분들은. 예, 예. 그럼 딱 입은 자켓이 저게 어느 상표. 그니까. 또 이거는 어느 상표. 이 지금 액세서리는 어디 거. 이게 딱딱딱 나오더라고. 근데 문제는 다 비싼 거야. 일단. 그러니까 맞아.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린 몰라. 막 진짜인지 2억짜리도 있고 3억짜리도 있고 막 그것 좀 이따 내가 보여줄 건데 예. 그때 내가 알기로 김정수 여사가 칼 라거펠트 그 샤넬 수석 디자이너가 만들어준 옷이 있어. 한글 있었던. 예. 그거 하나만 확실하게 밝히고 그거는 저기 무슨 어디 뭐 이렇게 그 기증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맞아. 거야. 뭐 문화 어쩌고 뭐. 예. 근데 지금 청와대가 일단 1심 판결 나왔는데 항소했잖아. 예. 항소했으면은 사실 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면 대통령 지정 기록물 때문에 15년 못 보거든.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거를 일단은 청와대에선 지금 얘기 나온 게 특활비로 산 게 아니어서 공개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저걸 사비로 샀으면 저게 그럼 영수증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지? 예. 그리고 이게 보니까 2012년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옷 가지고 엄청 민주당에서 공격했었거든. 엄청났죠 그때. 막 무슨 이제 지금보다 사실 더 많지도 않았는데 얼마 훨씬 더 되지도 많이 않았어요 하고. 그때는. 그때 뭐 보니까 그 진성준 그 당시 대변이 뭐 야 이거 3년간 133벌을 입었는데 뭐 이게 최저 기준으로 해도 2억이고 고급 디자이너면은 뭐 4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김정숙 여사가 입었다라고 지금 저게 다 진품이라면 저 가격을 환산도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근데 저는 그 가격도 가격인데 사실 청와대의 태도가 제일 웃긴 건데요. 보면은 자기네들이 가짜든 어쨌든 뭐 검소하게 했으면 공개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아니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고. 공개를 못 하겠다. 이제 이유가 안보의 이유를 대는데 안보. 다들 이제 사실 안보의 이유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저 옷에 안보 옷이랑 안보랑 무슨 상관이 그러니까 있어? 여기 뭐 미사일 버튼 눌리는 것도 아니고. 이 안에 있나? 그러니까 그 브로치 안에 미사일 버튼이 있다. 핵수저가 여기 있나?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안 되고. 아니 특활비 중에서는 물론 안보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국가 그렇지. 기밀과 관련된 내용도 있겠지만 사실 거기만 가리고 공개를 해도 되고 자 그것도 어렵다 싶으면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이 김정숙 여사 뭐 안보 때문에 공개 못한다 그랬을 때 우리 왜 옛날에 그 한미 자유협정 할 때 그 당시에 당시에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이 그거 회의록 자료 공개하라고 그렇지. 엄청 많이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강기갑 의원한테 열람은 하게 해주는데 사진을 못 찍게 하고 기록을 못 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인만 하게. 확인만 하게 보기만. 우리도 이번에 예를 들면 뭐 야당 대표나 야당 원내대표나 해가지고 필요한 경우 해당 부분을 보여주고 기록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사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번에 그냥 안보 때문에 싸잡아서 뭐 공개 못한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나는 더 희한한 게 김어준 씨. 네. 김어준 씨는 내가 보니까 청와대 관계자보다 더 많이 하나 봐. 뭐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보고 좀 재밌어서 웃었는데 저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요 브로치예요. 맞아. 무슨 저기 표범 한 마리 표범이야 맞아. 고양이야 저게. 하여튼 저게 이렇게 떡 있는 거 있잖아. 네. 저게 진짜면 2억이 넘거든. 그렇다면서요. 2억이 넘어요 실제로. 근데 깔띠에 측에서도 저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고 이렇게만 얘기하더라고. 한국에선 구입할 수 없다. 그럼 외국에선 구입할 수 있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김어준 씨가 지금 뭐 논두렁 시즌 2래 갑자기. 네. 그래서 자기가 알기론 저거 다 가짜다. 올 가짜고 굉장히 검소하다. 치타랜다. 저기 고양이가 표보면 치타네 치타. 그리고 그때 아까 말한 그 샤넬 수석 디자이너 그 옷 빼고는 진품 없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알아 걔는? 아니 그러니까 웃겨요. 그러면 가품이면 가품인 대로
공개를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 그리고 저거 가품을 달고 다니는 게 자랑이에요? 그거 다 그렇지. 상표법 위반이잖아요. 아, 그래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네. 아 저게 진짜여도 문제고 네. 가짜면 더 문제야. 그러니까요. 가짜를 국가 원수의 부인 되시는 분께서 그렇지. 누가 모조품을 여기 달고 다닌다고요? 와,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아 이게 저거를 2만 원짜리라고 그랬거든. 네. 나도 사고 싶네 저기 2만 원이면. 2만 원 저도 사고 싶네요. 아 근데 지금 말했던 것처럼 지금 아까 논란이 됐던 공식 석상에서 입었던 옷들 있잖아. 예, 그것도 예, 이제 우리는 이렇게 딱 입으면 그냥 정장 이거지 뭐 예, 이게 예, 예. 어느 상표인지 잘 모르잖아. 모르죠. 근데 여자 옷은 딱 보면 아 저게 어느 디자인의 어떤 라인 뭐 이런 걸 알더라고. 그렇죠. 그럼 그게 다 이제 가짜로 치자. 음. 그걸 왜 가품을 만들어서 입고 다녀?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아니 국산 브랜드 어. 뭐 3만 원 정말 2만 원짜리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굳이 저거를 2억짜리를 가품 모조품을 만들어서 붙이고 그러니까 다닌다. 2억짜리를 비슷하게 2만 원짜리 만들어서 차는 게 더 웃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요새는 유튜브들도 저런 가짜 입으면 날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영부인이 나서서 모조품을 달고 그러니까. 다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 그래서 지금 김정숙 여사가 나는 저를 꼭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돈을 많이 썼다 안 썼다의 문제도 있지만 저게 가품이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럼요. 네. 그리고 원래 사실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 취임하고 네, 네. 검소하게 사신다 그래가지고 뭐 다 뭐 식비나 이런 것도 다 사비로 쓴다 뭐 맞아요. 앞에 네. 마트에 가서 싼 거 산다 뭐 이랬는데 지금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옷들이나 저런 것들을 보면 그때 그거랑 너무 다르니까 또 여기서도 내로남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그 실제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음. 더 욕을 먹는 이유는 2016년이었나 2017년이었나 이제 그 임기 시작하실 때쯤 전후로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 자료 화면에도 가끔 나오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모든 정보 투명하게 다 공개하겠습니다. 아 이런 그렇지. 얘기를 저 사진 내려주세요 이제. 네. 그런 말씀을 그 본인이 직접 하셨거든요. 그렇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비판을 그렇지.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절대 그럴 일 없다. 그거 우리는 나도 투명히 분명히 다 들었어. 하겠다. 근데 이제 와서 음. 무슨 뭐 모조품이니 뭐 청와대에서 모조품이란 건 아니지만 안보 때문에 못 한다. 이거는 어떤 국민이 이거 안보 때문에 못 하는구나. 그러니까 저 안에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겠어요. 저기 핵 버튼 아니면은 저기 안보 때문일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건 또 항소란 상황이라 항소 지금 진행이 될 텐데 예, 예.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또 지금 김정숙 여사를 형사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고손실죄로. 근데 이게 진짜로 조사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이러면. 네, 그래서 네, 나는 뭐 우리 아이가 이걸 가지고 뭐 김정숙 여사 처벌하자가 아니라 본인들이 해왔던 말들이 있으니까. 네. 그지? 본인들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우린 검소하게 하겠다라고 했고 심지어 지금 이거 특활비로 쓴 것도 아니라고 청와대에서 얘기하더라고. 그럼 특활비가 아니면 사비로 했으면 더 사비로 쉽죠. 했든지 그럼 영수증 내거나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영수증이라도 통장 거래 내역이라도 제출하라고 한 적이 네.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라도 좀 해서 저기 나오네 치약 하나도 사비로 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좀 김정숙 여사 보니까 이것도 이거지만 이번에 또 외유성 그 저기 또 해외 순방 갔을 때 어디 돌아다니는 것도 지금 다 확인이 되잖아.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은 잘못했으면 아까 나 딱 그 재수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게 맞아요 국민들한테. 근데 제 생각에는 문재인 정부는 절대 사과하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 지금 왜냐하면 어. 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기껏 해봐야 2억이지만 이건 2억이지만 야 이거 2억. 이건 2억인데 어. 2억이라고 하더라도 어. 진짜라고 하더라도 어.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작살내고도 선거 그렇지. 앞두고 마지못해 미안하다고 하는 분들께서 아. 뭐 요거 옷 뭐 요거 2억짜리 2억? 몇 개 산 거 가지고 뭘 이러면서 전 절대 사과 안 할 거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김어준 씨가 알아서 하게 그냥 두자. 네, 거기서 알아서 이제 하실 거고. 아무튼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조선일보 이게 네이버에 이제 조선일보가 이렇게 쭉 등재가 되는데 되게 이제 화나요, 좋아요 이런 걸 많이 그렇지. 클릭하시잖아요. 근데 역대급인 것 같더라고요. 김정숙 여사 그렇지. 관련된 기사들에 대한 그 조회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싫어요, 뭐 화나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그걸로 민심을 전부 다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역대급이라는 소리는 결국 이제 국민들이 그래서 이거 뭐 네 돈으로 쓴 거야? 아니면은 특활비로 쓴 거야? 그럼 특활비로 쓴 거면 내놔봐. 2만 원짜리 맞아? 근데 이것만 확인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 이걸 안 해주니까 끝까지 안 해주니까 기사가 더 나오고 그러니까요. 기사가 더 나오면 국민들이 더 궁금해하고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 여기 정치화서에서는 이런 거 약간 소위 찌질하다고 해서 안 했는데 네, 너무 사이즈가 커졌어요. 거기 사이즈가 너무 커졌어. 그래서 우리도 이거는 추적하고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오늘 가져와 봤는데
다음 주 정도에는 이걸 좀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형사 고발까지 당했는데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렇죠. 이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거죠. 가래로도 못 막겠어요 이러다가. 네. 이거는 사실 국민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내로남불이랑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 거니까 억울하실 거 아니야. 아니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지금 이게 지금 2만 원짜리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2억이라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니까 그 억울한 거 풀려면은 그냥 나는 공개를 안 하더라도 차라리 멘트로 뭐 이거는 이 돈으로 샀다. 아니면 이거는 다 진품은 아닙니다. 이런 정도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국가 안보하고 특활비를 안 썼던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임기 막판에 또 이제 김정수 여사 건으로 지금 욕을 먹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이게 오프닝에서 그냥 하는 건데 이게 길어지겠다. 그러네요. 그리고 나는 이제 민주당의 이제 스피커분들 중에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이것도 들으면 또 소송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정청래 의원 봤어? 그 빨간색 그러니까 청와대가 사진 좀 싫으면 올려주세요. 청와대가 싫으면 지붕을 빨간색으로 고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하셨죠. 그치. 사진 좀 올려주세요. 3번째 사진 지금 바깥에 안 계시나? 있구나. 네네. 이거 보면 야 이것도 좀 이거 저걸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 청와대가 싫으면 기와를 빨갛게 해라. 그리고 저과대라고 불러라. 그리고 난 이것도 정청래 의원이 또 무속 프레임으로 가려는 것 같더라고.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분한테 이렇게 해놓고 괜찮냐고 다시 물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막 제가 그것도 들어봤어요. 아니 우리가 회담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19일 만에 그 당선인과 대통령이 만나는 게 역대 최장 기간이 걸렸다는 건데 아니 그거 혹시 청와대 들어오기 싫어서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도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찌질해. 그렇게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유치하잖아요. 저거 무슨 뭐 빨간색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저거는 아니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저걸 또 페이스북에 또 저렇게 진짜 저 댓글 보면 뭐 수준 낮다 정말 쪽팔린다 뭐 이런 얘기 쓰셨는데 사실 저런 거를 민주당 정치인들이 하니까 이제 정치가 더 우스워지는 것 같고. 근데 난 이번에 좀 재밌는 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앞으로 이 청와대 이전 우리 집무실 이전 가지고 뭐라 그럴까 좀 궁금해. 아니 또 막상 옮겨놓고 나면 좋다고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뭐 윤석열 당선인 흠집내기에 열을 올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기에 만만하거든. 뭐 국정 지지율도 생각보다 뭐 안 맞는 것 같고 50%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의원수들 뭐 100명 조금 넘고 이거 흔들면 흔들려지겠는데 싶으니까 자기네들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 알면서도 저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 이제 사진 좀 내려주세요. 내가 또 그런 얘기를 왜 했냐면 어제 어쨌건 말했던 것처럼 19일 만에 이제 청와대 가서 만났잖아. 그렇죠. 두 분이 만났잖아. 만나고 어쨌건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뭐 집무실 이전하는 거 어디로 옮길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당선인의 생각대로 하고 우리는 이제 관련된 예산 뭐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서 지원하겠다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나는 이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반대하는 쪽 목소리가 이게 좀 개파가 나뉘어요. 하나는 청와대를 가야지 어딜 나가냐가 있고 두 번째는 용산은 안 된다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저기처럼 아까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의원을 보니까 청와대 나가는 걸 뭐라 그러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로 반대를 할까? 이제 아니 대통령이 오케이 했잖아. 대통령 오케이 했으면 이제 민주당 뭐로 반대할까 그러면? 뭐든 반대를 할까? 뭐든 뭐 찾아서 하겠죠. 뭐 근데 당시에 이게 며칠 전이었나? 저번 주쯤 됐었나? 원래 오전에 문 대통령이 좀 협조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박수현 그 수석이 나왔을 때 박수현 수석이 이제 라디오에서 이제 문 대통령이 협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가 저녁 때 갑자기 메시지 확 달라졌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거 문 대통령이 그러니까 오전만 해도 문 대통령이 이제 오케이를 했는데 나 그다음 우기랑 할 때 그랬어. 문통도 오케이 했으니까 고 그랬는데 바뀌었더라고 그 사이에. 근데 그때도 뭐 문 대통령이 오케이를 했을 때도 불구하고 반대를 계속 했었으니까 당연히 이번에도 반대는 계속 하겠죠. 지금은 결국 이제는 예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 예산. 오늘 이제 국무회의 때 그 얘기가 안 나왔다고는 하는데 오늘 뭐 예비비 편성하는 거 오늘 안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예비비라는 게요. 대부분 이번에 이제 예비비가 한 3.9조 정도 돼요. 3조 9천억 정도가 예비비가 있는데 그게
한 2조 조금 넘게가 지금 재난 관련, 그러니까 목적 예비비로서 재해나 재난 관련돼서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일반 예비비가 한 1조 얼마가 되거든요. 그럼 민주당 주장대로 최고로 많이 잡아도 1조라면서요. 그렇지. 사실 일반 예비비는 어떻게 써도 상관없는, 그러니까 여유롭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게 일반 예비비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대로 1조가 든다고 해도 돈이 좀 남는 수준이에요. 그렇지. 사실 왜냐하면 또 재해 이거는 2조가 우리가 편성이 되어 있고 이번에 산불이나 뭐 이런 것들은 거기서 또 지원이 되고 그렇지. 바로 우리가 50조 추경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는 그쪽으로 우리가 하면 그걸로 되는 정리하기로 거기 했으니까. 때문에 예비비가 무슨 코로나 손실 보상해야 되는데 뭐 청와대 이전하는데 돈 쓴다고 주장하는 거는 정말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그냥 결국 그거는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사실 그 얘기도 하더라고. 자꾸 안보 공백 하는데 이 정부에서 안보 공백 얘기가 좀 웃기지 않냐? 그러니까요. 솔직히 냉정하게. 아니 미사일 쏴도 저거 NSG도 안 하는 분이 갑자기 저기 용산으로 간다니까 거기서 뭐 지금 안보 공백 얘기하니까 좀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군대가 네. 이사 간다고 그것 때문에 안보 빵꾸 나면 그건 군대도 아니지. 그때 우기가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쨌건 이제 대통령도 오케이를 한 사안이니까, 그지? 그 오케이 했다고 봐야겠지. 그렇죠. 아, 또 바뀔까 봐 좀 걱정은 되는데. 또 바뀌겠어요. 설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네. 오케이가 됐으니까 이제 민주당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고, 어제 청와대에서 뭐 한 거의 2시간 반 정도 와인 곁들여서 이렇게 회동을 했는데, 어제 나온 얘기 중에 이제 뭐 MB 사면 얘기는 없었다고 하거든. 그건 어떻게 될 것 같아? MB 사면 관련해서는. 뭐 이 정부 내에서는 안 하려고 그러겠죠. 안 할 것 같아?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안 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사감도 좀 있고. 사감이 있고, 왜냐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이게 MB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노무현을 수사했던 그렇지. 대통령으로서 거기에 대한 개인적 원한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작년 12월 우리가 성탄절 특사로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하고 뭐 그렇지. 이석기 사면하고 그렇지, 한명숙 그렇지. 복권시키고 이제 했을 때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납득이 좀 안 됐던 게, 그러니까 국민 통합을 위해서 박근혜를 사면을 시키는데 이명박은 왜 사면을 시키지 않나? 이미 그 그치. 당시에도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그때 주말이었는데 그렇지. 전부 식당 가면 그거 가지고 싸워요. 야 이명박이는 왜 안 되는 건데? 그렇지. 아니, MB는 안 되는데. 국민 통합 얘기해놨는데 전 국민이 다 싸우고 있는데 그걸 지금 국민 통합 얘기하는 것도 웃겼지만은 사면권이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우리가 뭐 법정에서 딱 봐가지고 박근혜 당신은 뭐 개인적으로 돈을 먹진 않았으니까 사면을 해주고 이명박 당신은 개인적으로 돈을 먹었으니까 사면 안 해주고, 우리가 지금 형사 재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거기서 형량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100% 정치적 결정이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 생각에는 MB를 풀어주지 않을 명분으로 이명박은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고 박근혜는 착복을 안 했으니까 풀어준다. 저는 이거 유죄무죄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유죄무죄를 따진 본인이 법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면이 이해가 안 됐는데 이번에도 사면 가지고 그렇게 뭔가 너무 예민하게 하는 걸 초반에 보고, 사실 안 됐던 게 사면 문제 나오는 것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도 있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마 그 당시에 이미 그 보수 진영 갈라치기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박근혜만 사면했을 때도 이미 저는 MB 사면은 안 해주겠구나 싶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거기다가 사면해줄 생각이 요만큼 있었어도 또 그 와중에 권성동 의원이 계속 그 뭐 사면은 결정됐다, 뭐 김경수하고 딜을 한다. 이제 그러면 해줄라 그래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요.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혹시, 그러니까 나는 어제 사면 얘기를 아예 안 했을 거다라는 생각은 안 해. 내 개인적으로는 하진 않았을까 싶어. 우리 술도 한잔 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대외적으로인데 이거를 어제 MB를 사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너무 웃기잖아. 그렇죠. 그건 뭐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 그 고유 권한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번 정부하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을 하고 내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다음 8.15 특사 정도의 김경수를 윤석열 이제 그 당시 대통령이 사면을 하고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실무지는 사이에서는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는 대외적으로 나오면 또 권성동 같이 돼버리니까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렇죠. 근데 이게 사면을 하려면 되게 여야, 그러니까 진보 진영, 보수 진영을 공이 이렇게 한두 명씩 같이 하는 게 그렇지. 관행이긴 했는데, 그래서 사실 이명박 대통령 정도를 사면을 하려면 저쪽에서 사실 김경수 정도로 그 그렇지. 맞춰서 나오는 게 맞긴 맞죠. 근데 그게
우리도 많이 예상을 했는데 이미 너무 공표를 해버렸으니까 그치. 하면 민망하게 돼버린. 그래서 상황이 동시에 됐어요. 안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지 않을까. 그 사면 문제는 빨리 좀 정리가 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그러니까요. 예. 댓글에도 김경수 사면 빨리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또 이게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급을 맞춰서 이쪽 한 명 풀어주고 저쪽 풀어주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이렇게 구시대적인 것 그쵸? 같긴 한데, 맞아요. 근데 이게 한쪽만 하면 또 반대쪽에서 또 문제를 삼고 하면 사면을 한 이유, 그러니까 국민통합이나 이런 쪽에 좀 오히려 저해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아닌가. 그렇죠.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리고 이거 물어봐달라는 분들 많던데.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지금 아직 구독 안 하고 보고 계시는 분들 여기 보시면 저희 채널이 약간 변태 채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구독자 수에 비해서 뭐 실시간으로 들어온 분들도 많고 뭐 댓글도 이렇게 많은데 그냥 눈팅하시는 분들은 빨리 구독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요거는 조금 예민한 문제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좀 묻고 싶어요. 아마 그건 많은 궁금해하실 건데 네네. 전국 장애인 그 연합 지금 시위하는 거 있잖아. 전장현, 네. 전장현에서 이에 대해서 지금 이준석 대표 굉장히 강한 톤으로 그 소위 비판을 했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인수위 차원에서 좀 온도가 다른 것 같아. 예. 일단은 뭐 지금 소위 어쨌건 사회적 약자니까 그렇죠. 뭐 김혜지 의원이었나? 예. 가서 직접 뭐 사과까지도 하셨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준석 대표의 발언, 그다음에 지금 인수위의 지금 이런 대응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참 이제 10년 전, 뭐 한 5년 전, 10년 전에 미국에서 미국 정치를 한번 휩쓸었던 NTPC와 비슷한 맥락으로 좀 가긴 가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정치적 올바름, 약자들은 배려해야 되고 이제 이런 그 어떤 그 안에 이제 정치적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이준석 대표가 그 관념들을 좀 이번에 깨고 실제로 좀 맞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그것도 정치권에 수용한다. 이제 이걸 정장현한테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 이게 미국에서 NTPC로 제일 재미를 본 사람이 사실 트럼프잖아요. 그렇지. 트럼프가 NTPC로 그렇지. 큰 재미를 봤는데 그래도 트럼프가 그나마도 NTPC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후에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 슬로건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NTPC를 하려면 그 뒤에 뭔가 해소할 만한 정치적 구호들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갈등을 굉장히 선명하게 만들긴 했지만 사실 그 다음은 제가 잘 안 보이긴 해요. 아직 이걸 어떻게 봉합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거 이 무슨 말인지 난관을 알겠다. 어떻게 해서 딛고 다른 카타르시스를 줄 건지를 사실 잘 모르겠는 게 지금 좀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긴 하고 전장현 문제는 사실 이준석 대표의 말 중에는 대부분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이제 장애인 이동권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지금 전장현이 시위를 하고 있는 그 도시철도,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93%, 94%가 이미 장애인 이동권이 좀 편리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 나머지 한 뭐 5% 내외 정도를 채우면 이제 100%가 다 보장이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 보장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치? 거의 되는데 일부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버스가 부족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장애인들 탈시설화. 근데 이런 거는 철도랑 아무런 상관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탈시설화는 전장현이 모든 장애인을 대표하지도 못해요. 왜냐면은 이제 그분들은 보행이 좀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 중증 정신 장애를 비롯한 복합 장애를 있으신 분들은 탈시설 반대하는 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탈시설화가 모든 장애인이 요구하는 정치적 사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장애인들이 바라는 게 아닌 부분들도 좀 많이 있다. 그럼요. 모든 장애인들을 대표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그들이 약자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이들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회적 약자를 얘기예요. 보호는 해야 되되 이걸 어떻게 아닌 것까지 그리고 시민들 불편 주는 것까지 다 우리가 용인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하는 얘기가 사실 다 맞는 얘기긴 하죠. 근데 이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 갈등을 선명하게 만들어서 뭐가 문제인지는 이제 드러나긴 했는데 결국에 정치라고 하면은 이것이 봉합되는 과정까지를 정치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갈등은 있지만 봉합 과정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봉합의 방식이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다르고 김재지 의원이 다르고 인수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다르더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이것을 그 젠더 이슈처럼 정치적 아젠다로 확실하게 확 여의도 위로 수면 위로 올린 건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결은 아직 제가 모르겠다. 그래서 좀 이게 그래도 손바닥이 맞아야 소리가 나는데
국민의힘에서도 다 의견들이 다르고 대응이 달라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이 돼요. 전 대화가 분명히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생각했거든. 난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맞는 말을 어찌 보면 약간 싸가지 없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 맞아. 근데 이번 것도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불편을 줘가면서 하는 건 당연히 아니지. 그렇죠. 네. 나도 그 방법에 대해서 전혀 동의 못하는데 이제 문제는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근데 이거를 결국 바로 또 민주당에서 이거는 또 지금 또 갈라치기 하는 거, 뭐 또 고민정원이 계속 싸움 걸고 그렇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네. 그러니까 말했던 것처럼 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것까지는 충분히 성공을 했는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인수위도 부담스러우니까 갑자기 김혜지 의원이 가서 무릎 꿇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되게 웃긴 상황이 돼 버리더라고. 이상해졌어요. 되게.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좀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지금 인수위도 그렇고 요거는 좀 어느 정도 좀 통일되게 뭐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약간 당내에서 우려하시는 분들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 아니, 이준석 대표 말 중에 틀린 게 뭐가 있는데 다 맞아. 다 맞는데 문제는 이게 결국 정치가 프레임 싸움이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실제로 제가 들었던 얘기가 그래요. 이준석 대표는 이제 이게 약자들만 골라서 공격을 하냐, 여자를 공격을 하더 이젠 장애인이냐라는 식으로 이야기 프레임을 자꾸 씌우니까 저쪽에서 이게 선거 구도는 감명할수록 좋잖아요. 그렇지. 저기는 약자의 편, 저기는 강자의 편 이런 식으로 구도가 짜여지면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바로 지난 대선도 그러니까 그게 젠더 갈라치기다라고 민주당에서 프레임화하고 그래서 사실 2030, 40 여성들이 또 민주당을 많이 찍었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재미를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딱 어찌 보면 또 하나의 그 약간 갈라치기 모드로 저쪽에서는 계속 그럴 거예요. 프레임 설정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프레임 설정하는 걸 어떻게 깰 것인가.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제 잘 판단을 해야 될 텐데 내가 봐도 아직 그게 잘 보이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여기서 그 전장현 뭐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랑 정말 토론을 하고 여기서 결론을 내서 정말로 그 결과적으로 좀 모두가 해피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으면 정말 저는 이준석 대표가 성공한 정치인으로 가는 굉장히 큰 이 디딤돌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좀 그렇습니다. 조금 걱정은 되긴 합니다. 잘 넘어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 아니 이 여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고 저도 지금 뭐 김재선 의원이나 저나 생각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한 말 자체가 틀리지 않고 또 그에 대해서 특히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신 분들 진짜 화 많이 나셨더라고요. 그럼요. 저도 뭐 그랬으니까. 진짜 화가 많이 나셨는데 그렇더라도 그 잘못한 거 지적하면 안 되냐 하는 분들도 있고 이준석 대표처럼. 근데 그래도 사회적 약자인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민주당이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는 야당으로 지금 또 프레임화하니까 이제 지금 말했던 것처럼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이걸 지금 논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이걸 어떻게 프레임 저쪽에 만드는 거를 깰 것인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걸 어떻게 이슈화해서 정리를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우리 댓글 좀 볼게요. 네, 줄리아님 고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아이템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